네, 안녕하세요. 토요치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센터 기계 가공용 마스터캠 3차원 캠 가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가공, 포켓 가공, 자동 중삭, 스캘롭 가공 등을 진행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을 왼쪽에 보시는 기계 가공 기능장에 캠 프로그램 가공, 공개 도면 6번이고요. 큐넷에서 제공하는 공개 도면이죠. 이 도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이제 끝낸 상태고, 그리고 이제 STP 파일, 스텝 파일로 좀 저장도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이전 이제 요거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작업을 통해 설명드릴 내용은 UGNX STP 3D 파일 활용, 마스터캠 NC 툴패스 3D 캠 프로그래밍 작업, 가공 경로 확인 및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 NC 데이터 확인 및 수정 작업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2D 표면 가공, 공면 황삭, 공면 황삭의 이제 포켓, 자동 중삭, 그 다음에 공면 정삭의 스캘롭 가공 해서 4가지 공정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공구 목록을 여기 3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셨고 특이사항 여기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표면 가공을 한다 그랬으니까 표면은 요 상단에 요 표면을 얘기한다 그죠? 요 표면을 가공할 거니까 여기 표면 가공 요 1T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황삭, 중삭, 정삭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황삭할 때는 이제 중삭 여유 0.5mm를 주고, 중삭 가공할 때는 정삭 여유 0.2mm를 주고 이렇게 할 거고, 마지막 정삭은 이제 스캘롭 가공이라는 방식으로 하향 절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건 할 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 도면 해독을 좀 하면 뭐 이미 이제 NX 가지고 사실 그 우리가 PRT 파일, 스텝 파일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모델링을 하는 그 모델링 화면에서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표면이고, 요게 3D 입체로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 가공은 이제 요 상단의 요 부분입니다. 이제 요렇게 다각형 요 부분만 이걸 가공하는 부분이죠. 이 뒷부분에 여기 AA라고 단면된 요 부분을 하단은 이 부분은 이제 2차원 2D 가공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가공하지 않고요. 요 상단에 있는 요 부분만 가공하고, 그리고 탭도 가공하지 않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왼쪽 넘겨놓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마스터캠은 이제 X9 버전이고요. 밀링이고. 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머신 그룹에 밀 이렇게 써 있는 걸 꼭 보고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밀링 작업, 즉 머신 센터 작업이 이제 확인될 거니까 됐고요. 자, 그다음에 STP 파일을 불러온다 그랬으니까 상단에 가서 열기 누르시고요. 파일에 STP 파일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형식이거든요. 파일 형식을 눌러서 스텝 파일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STP라고 얘기한 건 스텝 파일 안쪽에 이제 STP 파일 형식도 있고 STEP 파일 형식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 뭉뚱그려서 스텝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얘 파일 한번 선택해 주면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이 파일이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해 놓으시고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죠? 자,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입체 보시면 3차원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 모델링 자체의 원점을 이제 UGNX에서 여기 원점으로 모델링 완성했기 때문에 원점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CAD, UGNX, 마스터캠 이 세 가지 파일들은, 프로그램들은 원점을 다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원점이 다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이제 가공할 때 원점은 여기로 두는 것보단 우리가 이제 세팅할 때는 이쪽 모서리나 이런 모서리 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 이쪽에 있는 모서리를 원점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모델링을 옮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상단에 가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있고요. 클릭하고. 자, 그럼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에 가면 여기 점이 끝점이 하나 보이죠? 이 CAD의 오스냅 기능처럼 끝점이 하나 보입니다. 끝점 하나 클릭해 주시면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이상 없죠. 휠을 밀거나 당기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기가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차원 가공에서부터 그냥 여기서 가공 경로를 보게 되면, 경로 확인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공구 경로만 보이지 실제로 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모의 가공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모의 가공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속성 안에 플러스 열어보시면 공작물 설정을 좀 해주셔야지 모의 가공을 할 때 그 공작물 설정된 어떤 세팅된 그 원소지 크기만큼을 가지고 이제 가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가공 경로 확인도 하지만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설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 가공도 진행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은 이제 바로 툴패스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셔서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얘 사이즈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 가공하는 사이즈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면에 이제 1T 정도를 더 포함한다고 해서 제가 30T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좀 적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이즈를 주는 것도 맞지만요. 가로 세로 70에 뭐 30T 이렇게 주는 것도 맞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여기 바운딩 박스라는 게 있고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이 표면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색깔이 다 들어와요. 노란색으로 되셨죠? 클릭을 한번 했습니다. 표면을. 그다음 상단에 가면 여기 확인 버튼입니다. 선택 완료 버튼. 이 되셨죠? 여기서 선택 완료 버튼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래 놓으면 이제 여기 사이즈가 지금 이제 우리가 클릭한 이 모델링의 사이즈를 얘가 땡겨 오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대로 이제 가공물을 이제 세팅한다는 소리인데, 근데 1T를 우리가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30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위 상단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Z0점인데 Z 1점 위로 요 1mm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Z1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29까지 토탈은 절대 좌표를 보면 Z1이고 여기는 Z-29죠.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30T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위쪽에 1T를 주고 여기를 표면 가공으로 정삭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T 여기에다 추가했습니다. 끝났으면 여기 확인 눌러 주십시오. 오케이 누르시면 여기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바운딩 박스 이용했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바운딩 박스로 주고 나면 원 소재 크기가 여기 2.3선 가는 여기 가상선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 소재 크기고 실제로 완성하는 거는 이제 요 모델링대로 완성해야 되겠죠. 예, 자, 이상 없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 작업이 이제 3D 파일을 불러온 작업이고, 그 다음에 캠 내기 직전에 공작물을 설정한 작업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공 공정에 따라서 이제 가공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표면부터 가공할 겁니다. 그래서 가공 공정상의 첫 번째가 2D 표면 가공 정삭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곡면 황삭 정삭입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표면 가공을 할 거니까 여기가 이제 2차원 2D 가공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 쉽게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여기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쪽은 또 이제 2.5D 가공 이상, 그러니까 3D 가공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3D 가공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다축 가공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2차원 표면 가공이기 때문에요. 상단에 2차원 영역에 가서 표면 가공 클릭하시고 가공해야 되는 표면은 이 면이죠, 그죠? 요 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지금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으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잡혀놨으면 우리가 요 바깥쪽 껍데기의 표면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클릭이 전혀 되지 않죠, 그죠? 얘 형상 자체는 어떤 형상입니까? 3D 형상이죠. 그래서 마스터캠에서는 이렇게 3D 형상을 따로 부른다면 이게 솔리드라고 불러요. 솔리드라고. 그래서 이 솔리드 영역으로 가야지 이제 어떤 표면이나 어떤 선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솔리드로 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선으로 그린 게 아니라 모델링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로 들어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표면은 요 바깥쪽 요 테두리를 가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테두리, 이 면 잡지 마시고요. 요 테두리 하나 보이십니까? 요런 테두리가 하나씩 보이죠? 요 테두리를 가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 사각형이 요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게 이상이 없으면 이제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 영역을 공고 지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확인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영역 들어가셔서 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들어가고요. 페이스 밀은 80파이에 6날 쓰고, 그러니까 이송 속도 F80, 주축 회전수 S800 쓰겠습니다. 공구 번호 1번이고요. 자, 공구 들어가면 두 번째 줄에 페이스 밀 요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80파이 6날이죠. 여기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 90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기 80. 그다음 두 번째 지름 여기를 90으로 잡아주시면 그림상으로는 딱 나와요. 여기 80이고 90이고. 뭐 중요한 건 우리가 80이죠, 그죠? 예. 자, 그다음 다음 들어보시고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유지하고 날 개수는 제가 6날 쓴다 그랬죠. 맞죠? 6날. 그다음 이송 속도 여기가 F80. 그다음 여기는 일단 설명하고 다시 기입할게요. 여기가 F80, 여기가 S800인데 이 페이스 커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Z 방향으로도 천천히 내려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안전 높이에서까지는 G00, 그 다음 안전 높이에서부터 이제 진입 어떤 지점까지는 계속 G00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소재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는 G01로 내려와서 G01로 또 XY로 가공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Z 방향도 G01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가공할 때는 XY 방향으로도 G01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송 속도 이 부분이 이제 XY 쪽에 절삭할 때의 이송 속도 F 값이고, Z축 말 그대로 Z축이에요. 이게 Z축에도 지공1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부분에 적용하는 피드 값도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정하지 않으시면 공고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공고가 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터 이런 것들은 엔드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볼 엔드밀 마찬가지. 그러니까 드릴 공구 빼고는 드릴 공구라고 하는 건 센터 드릴, 뭐 탭, 리머 이런 공구들은 보링 칠 때 뭐 그런 드릴 공구들은 여기 Z값 이송축을 줄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거 드릴 아닌 공구들은 무조건 다 Z 이송 속도 요걸 꼭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끝내기 누르시고 요거는 개의치 마시고요. 주의 메시지 끄고 확인 눌러주시면 더 이상 요 명령은 공고 만들 때마다 이제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한쪽 방향으로 절삭할 거고요. 가로 방향 오버랩이 요게 공고 어쨌든 내려와 가지고 갈 때 이게 지름에 118이니까 88mm죠. 88mm 정도를 띄워서 내려와서 강화한다는 소리. 그럼 좀 시간적 로스가 많기 때문에요. 요거 60mm로 좀 당겨주고 스텝 간격은 100%로 잡아주고 마지막 경로는 역회전 뭐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공하고도 들고 들어오고 가공하고 들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바닥면의 가공률은 요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도 따로 뭐 분할해서 가공할 필요 없으니까 두고 링크 파라미터 두시고요. 안전 높이 켜고 절대값이고 그러니까 Z 50점이 안전 높이라는 소리예요. 페이스 커터 가공할 때. 그리고 다 절대값으로 하겠습니다. 요 표면 자체가 이제 Z 0점이죠. 이렇게 주고 가공 깊이는 따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제로 해주시면 그냥 위지에 1mm가 날아갈 거예요. 가공할 때. 자, 절삭료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됐죠? 이렇게만 페이스 커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2D니까. 그래서 굳이 얘는 모의 가공 볼 필요 없이 그냥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걸 정면으로 보시면 공구가 여기 딱 붙어서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 1mm를 날리는 거죠. 페이스 맞죠? 이렇게 붙어갑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입체로 두고 확인 누르고 이거 베이스 커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켓에 해당하는 요 안쪽 부분 우리는 요 안쪽에 있는 가공을 포켓 가공이라 부른다 그죠? 바깥쪽 테두리 가공은 윤곽이라 부르고 쉽게 어쨌든 요건 포켓인데 그냥 포켓이 아니라 얘는 어떤 포켓입니까? 곡면으로 이루어진 포켓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3D 가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상단에 가면 가공 경로 있고요. 요 포켓은 쓰시면 안 돼요. 요건 2D 가공이고 제가 설명했죠, 최초에. 여기가 이제 3D 가공 이상이라 그랬죠. 요건 2D, 요건 3D 가공 이상. 자, 그 중에 곡면 황삭에 보면 여기 뭐가 있다? 여기 포켓 가공이 있어요. 제가 강공 공정을 이렇게 좀 찾아가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지었으니까 요 타이틀을 찾아서 좀 찾아가 보시면 요 가공 방식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충삭을 생각해서 여유를 0.5 줘야 됩니다. 그거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할게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포켓 가공 들어가고요. 곡면 황삭에 포켓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공구가 지나가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면 클릭해주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완료. 그러니까 소재 전체는 여기지만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해서 공구가 이제 어떻게 돌 건지 해주면 되는데, 황삭 같은 경우는요, 거친 가공이기 때문에 이미 이 표면을 날린 상태잖아요. 그죠? 날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구를 다 바깥을 다 지정해줘도 안쪽만 선택적으로 가공됩니다. 근데 이제 정삭 쪽으로 가게 되면 전체를 다 잡아버리면 공구가 전체를 다 가공해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삭 가공할 때는 영역을 따로 지정해 줘야 돼요. 황삭은 그냥 전체를 계속 그냥 잡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공구가 안 들어간 부분을 자기가 찾아서 공구가 다 들어갑니다. 황삭은 제가 해본 결과 정삭은 영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 줘야 되겠더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구 중심 영역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우리 곡면 황삭에 포켓 가공하고 있습니다. 자, 공구 중심 영역 을 클릭해 주시고요. 요 면만 따로 클릭하지 마시고 바깥쪽 그냥 테두리 러프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고 그대로 쓰시고 요거 그대로 루프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아까 우리 표면 가공했듯이 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 박스가 쳐졌죠. 테두리가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황삭 공구가 여기 다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기 날렸기 때문에 여기 안쪽만 들어갈 거예요. 확인 누르고 자, 중심 영역 하나 만들었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공구 만들겠습니다. 공구는 10파이의 평행대밀 2날짜리고 이동속도 F250, 주축 에전수 S2800 쓰겠습니다. 숫자.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세공구 생성 들어가고 요게 평행대밀입니다. 자, 그냥 클릭한 상태로 돼 있죠. 다음 눌러주시고 자, 공구 지름은 10파이 그대로 쓰시고요.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2번, 날수는 2날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게 F250이죠. 이것도 250이고, 요거 제로고, 요거 2800 쓰겠습니다. 네, 맞죠?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 페이스밀 설명할 때 이송 속도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요 평엔드밀의 XY 방향으로의 절삭 속도고 요것도 FZ 이송 속도라고 하는 것도 공구가 마냥 G00으로 Z로 한꺼번에 확 내려오지 않는다 그랬죠. 안전 높이까지도 G00으로 오고 그다음 안전 높이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진입 지점까지 다시 또 G00으로 왔다가 진입 지점에서부터 Z로 내려갈 부분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은 G01로 내려와요. 어쨌든 G01이 Z 쪽에도 필요하답니다. 이해됐죠? 요거 안 넣으면 또 얘도 안 들어갑니다. 이송을 안 합니다. 자, 건네기 누르시고 요거 주의 메시지 끄시고요. 요게 한 번 더 뜬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는 여기 페이스밀이었잖아요. 그죠? 페이스밀이었죠? 2D 가공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2D 가공에서의 공구 만들 때 이런 어떤 알림 메시지가 떴고 지금은 3D 이제 곡면 황삭 가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뜬 거예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주의 메시지 끄기 켜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보렌데밀 만들 때는 이건 안 뜰 거예요. 아까 이상한 창은 됐죠? 자,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일단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쿨런트를 제가 이 공구를 만들면서 쿨런트를 아닙니다. 예,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쿨런트는 여기 들어있죠. 그러면 황삭이죠, 그죠? 예, 황삭에 쿨런트 들어가시고 플로드 온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곡면 파라메타 들어가서 안전 높이 켜고 안전 높이 Z50점 두고 이 값 데이터는 그대로 두시고요. 재료 상단 요거 하나만 켜주시면 됩니다. 재료 상단 기준에 5mm 25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준은 자, 그 다음 여기는 중삭이요 0.5 남겨주시고요. 자, 황삭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요거 포켓 가공이죠. 요거 1mm씩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고 깊이 제한 들어가셔서 상단 절삭시 최대 스텝 속도 요거 켜주시고요. 평면 구간 자동 인식 요 경로 계산 요거 켜주시고 평면 구간 자동 선택해 주시면 평면 구간을 자동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틈새 이동 들어가셔서 여기 절삭 순서 최적화 해주시면 공구가 이제 쓸데없이 G01 이제 G00으로 이제 들고 막 공구가 들어가고 들고 다시 진입하고 이런 현상을 막아줍니다. G00으로 들고 내리는 그런 걸 좀 많이 줄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다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특이사항은 없고요. 포켓 가공 이제 여기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오버랩 일정 나선형 일정 오버랩 나선 요 방식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포켓만 가공이 됐죠. 자, 이거래서 여기 포켓 가공 안쪽에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 보시면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가공되는 거는 보이는데 뭐 여기까지 좋은데 이게 또 여기서 이제 가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공작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상단에 보면 모의 가공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시뮬레이터가 따로 뜨거든요. 예, 뭐 이게 3D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제 포켓 가공을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켓 가공은 이제 이렇게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곡면 황삭의 포켓 가공입니다. 닫고요. 자, 근데 제가 페이싱 요거 2차 2D 가공하면서 아까 조금 살짝 이거 조금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페이싱 쪽에 조건 잠깐 들어가셔서요. 최상력 켰다 그죠? 저는 이게 끈 줄 알았습니다. 예, 뭐 이상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 과정은 생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은 요 두 번째 과정 포켓 가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 중삭 여유를 줬죠. 이렇게 0.5mm를 이렇게 남겼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면 황삭에 자동 중삭 가공을 하면서 정삭 여유를 0.2mm 남기겠습니다. 이해됐죠? 요때 공구는 보렌드밀 쓸 거고, 그리고 요 같은 공구로 마지막으로 스켈롭에 정삭 가공할 거예요. 가공 조건 다 똑같이 할 거고. 자, 상단에 가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곡면 황삭 안에 자동 중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삭 공구 가지고 한 번에 이 정삭면을 만들기 그러니까 공구가 좀 부담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공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공구의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야금야금 가공해야지 그 공구 마모도도 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재의 떨림이나 부담도 덜한 거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야금야금 가공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곡면 황삭에 자동 중삭 들어오시고요. 클릭하시고 자, 드라이브 보면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거 왼쪽 마우스 그냥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구 중심력, 얘도 황삭이죠. 황삭이니까 러프하게 전체 테두리 잡아주면 된다 그랬어요. 공구 중심 영역 잡아주고, 바깥쪽 테두리 하나 클릭해주고요. 사각형 테두리 하나 만들어줬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확인 눌러서 들어가서 공구 하나 없을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들어오셔서 볼앤드밀 6파이의 두 날이고 속도는 이거 그대로 조건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 게 볼앤드밀이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볼앤드밀은 요거 6파이라 그랬고요.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3번입니다. 날수는 두 날이고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제가 요거 350 여기도 350 요거 제로 요거 3800 가겠습니다. F350, F350, S3800 요거 의미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끝내기 누르시고 자 이제 이상한 차는 안 뜨죠.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M08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공면 파라메터 들어오셔서 이것도 완전 높이 켜야 되고, 제로 상단에 켜져 있지 않죠? 예, 이거 안 켜져 있으면 안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정상기호 0.2mm 남기겠습니다. 맞죠? 정상기호 0.2mm 남기기로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동 중삭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최대, Z 절삭 간격은 0.5로 하겠습니다. 예, 됐죠? 아까는 1했고, 지금 0.5. 그 다음에 절삭 순서 최적화 이거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틈새 이동 잠깐 들어가 보면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중삭 조건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이 앞전에 가공한 그 베이스로 가야 되죠. 이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가공 공정을 요 공정을 하나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직전의 공정이 포켓 가공이었죠. 요거 베이스로 여기에서부터 남은 값들 기준으로 자동 중삭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요 방식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예, 요 방식으로 찾아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는 방식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또 이제 툴패스가 이렇게 선이 생기죠. 점점 뒤로 갈수록 선이 되게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이제 요거 가공 경로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무의미하겠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죠? 조금 유의미하게 보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 상단에 보면 여기 모의 가공 요 방식을 보면 되는데 자 이제 요 방식으로 마스터캠에 이게 장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스터캠에서는 모의 가공을 이제 만약 한다 치면요 내가 체크한 부분만 모의 가공이 돼요. 전체를 보려면 전체를 또 체크해 줘야 되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냥 요거 체크 하나만 켜놓은 상태에서 모의 가공 들어갈게요. 그러면 3차 가공이 이렇게 가공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그죠? 표면 가공 없이 바로 곧장 예, 충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삭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는지 그거만 이제 확인하도록 하죠. 예, 충삭은 이제 이렇게 완성되네요. 그죠? 예, 조금 더 아까 그 단차보다는 면이 좀 더 고와졌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점점 야금야금 이제 표면을 만들어가는 게 실제로는 가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캠 가공이잖아요. 캠 가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것들이죠. 야금야금 가공할 수 있는 거. 사람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가공하는 거니까, 그죠?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캠 가공을 쓰셔야 되는 게 맞죠. 요거 일단 내리고요. 일단 자동 중삭 끝났고 마지막 공정으로는 이제 공면 정삭 가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이제 공구 영역을 제가 지정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공구 그대로 3번 공구 그대로 쓸 거예요. 조건도 그대로 쓸 거고. 됐죠? 자, 상단에 가서 가공 경로 들어가 보면 황삭이 아니라 공면 정삭 안에 들어가 보면 스캘롭이라고 있고요. 여기 스캘롭 밑에서 두 번째. 스캘롭은 어떤 가공 특징이냐면 등고선 가공하고 등고선 장삭 가공을 합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등고선 가공이 있고 등고선 잔삭 가공 있죠. 이게 등고선 가공은 말 그대로 급경사면을 등고선 가공이라고 하고요.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건 완만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완만한 곡선. 그러니까 완만한 표면, 이거는 급경사면. 완만한 표면. 그 두 개를 합친 게 스캘롭이에요. 그러니까 두 공정을 한 개 한 개 따로 하는 것보단 하나 합쳐진 이 스캘롭으로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스캘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캘롭 들어오셔서 자, 드라이브 공면 지정 이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 공구 영역, 요 영역을 좀 이제 선택을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선택 누르시고 기존에는 요 바깥쪽 테두리 눌렀지만 지금은 요 공구가 돌아야 되는 요 부분이죠. 요 바깥쪽 요 테두리만 돌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요 바깥쪽 요 테두리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예, 요게 아까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정삭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누르고 자 공구는 3번 공구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쿨런트도 M08 써야 되니까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 뜨고
자, 곡면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다 쓸 거고요. 이거 그대로 두고 정상 이유는 제로죠. 이거 자체가 지금 정상이니까. 자, 스케일러 가공 표면은 자 여기 얘가 이제 M 뭐 최대 가공 간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공구가 쉽게 이렇게 해야 합시다. 공구가 어떤 표면을 지나갈 때도 공구가 그냥 여기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표면 가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한다 치면 공구가 그냥 제자리에서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가공 안 되죠. 얘가 어느 정도 어떤 스텝을 밟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표면이 가공되는 거죠. 그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2D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3D상에서의 여기 최대 가공 간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표면이 공구가 한번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고 세 번째 지나갔을 때 그 공구가 중심과 중심 지나갔을 때 그 바닥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면이 지금 우리가 볼 공구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나가고 또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바닥에 물결 모양이 생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간격 스텝을 줄여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물결이 요렇게 엠보싱처럼 물결이 요렇게 생길 텐데요. 이렇게 요 물결 생기는 요 높이가 이제 1.2라는 소리예요. 그럼 엄청나게 공구가 이 간격이 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이 물결 모양 이 높이를 되도록이면 0에 가깝게 해주면 가장 좋죠. 그래야지 최고의 품질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캠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공구가 더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캠이 중간에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D 가공을 하게 될 때는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예.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뭐 게이밍용 요즘 뭐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죠. 그거의 수준, 그 수준에 맞게끔 컴퓨터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지 이 초패스를 낼 때도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답니다. 어쨌든 요구하는 품질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마냥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이게 가장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어쨌든 요구하는 품질, 그게 맞춰서 이제 가공, 이 컷업이라고 부르는 그 물결의 그 높이를 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0.1로 하겠습니다. 0.1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작업은 실무이기도 하지만 기계가공 기능장 어떤 시험의 어떤 일환의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풀이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예,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줄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0.1로 하겠습니다. 컷업의 높이를 0.1mm로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요걸 주고 나면 여기 이제 가공 공차 이 부분을 1000분의 5로 좀 낮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차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되셨죠? 자, 그다음 틈새 이동 들어가셔서 절삭 순서 최적화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가공 방향을 이따 보시면 알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리 자극해요. 저는 이거 반시계로 가겠습니다. 반시계로. 그래야지 공구가 여기 하향 절삭으로 반시계로 돌아요. 그 이해되셨죠? 하향절삭, 그러니까 좌보정으로 공구가 하향절삭으로 반시계로 돌아요. 시계 방향 두면 상향절삭으로 돌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삭 가공인데 상향 돌면 안 되죠? 많이 떨리고 면이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향절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시계로 미리 바꿔놨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툴패스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다 밑에 다 계산을 하죠. 하단에 보시면 이 계산되는 과정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예. 이제 여기에 있는 나온 거에 따라서 컴퓨터 사양이 어떠냐 어쩌냐 이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봐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선들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스텝으로 내려가서 가공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요 스텝들은 이 앞전에 이제 공정, 포켓하고 자동 순사가 다 포함한 스텝이라서 선이 조금 겹쳐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촘촘해 보이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공정을 우리가 요걸로 볼 거예요. 예, 몰 가공으로. 그러니까 전체 공정을 보시려면 가공 경로 그룹 1이라는 거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체크가 하나, 둘, 셋, 네 개 켜져 있다 그죠? 자, 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여기 보시면 모의 가공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시뮬레이터가 따로 뜹니다. 자, 요거 이제 이 NCI 데이터 처리하는 이 시간도 좀 걸립니다. 예, 이것도 불러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죠. 이 자기들이 다 이게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해됐죠? 적당한 크기로 화면 두고 속도를 우선은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자,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스 커터로 했고 이게 지금 황삭이죠? 공면 황삭에 대한 포켓 가공이고 지금 이제 공면 황삭의 이제 자동 중삭 가공. 그렇죠? 확대 조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면 공면 정삭에 이제 스케일업 가공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속도가, 이건 컴퓨터 사양이라 그랬어요. 속도를 조금 더 많이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좌보정으로 도는 건 이해되시죠? 하향 절삭으로 도는 건 이해되죠? 이렇게 두고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가공을 이제 하겠죠.
됐죠? 그리고 완성되는 것까지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을 타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공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가공하는 게 맞죠. 때에 따라서는 공구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공하게 되면 옆날을 많이 먹게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타고 내려와야지 공구의 바닥날을 먹겠죠. 옆날에 먹으면 이제 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 아실 거고 떨림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구들 엔드밀류의 공구들은 그러니까 바닥날 이렇게 옆날 바닥날 타고 이제 고가 내려와야 됩니다. 볼엔드밀은 바닥날 타고 내려와야 되고 평엔드밀은 옆날 좀 타야겠죠. 아무튼요. 자, 그러면 공정은 이렇게 됐고 가공은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예, 이런 면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가공을 하니까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예. 이렇게 조금 조금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의 문제니까요. 그건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가공은 이제 완성된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는 작업이 NC 데이터에 대해서 캠 프로그래밍 작업하고 가공 경로 확인하고 이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이 사실 끝난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제 NC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작업을 좀 진행해야겠죠. 자, 여기 체크가 다 켜져 있는 상태죠. 4개가. 상단에 지원 눌러 주셔야지 NC 데이터를 뽑을 거고요. 지원 누르고.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이 제공하는 기본 포스트 파일 저는 이거 쓸 거고요. 확장자는 .nc로 저는 저장할 겁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 이것도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정보를 G코드 정보를 이제 옮기기 때문에요. 이것도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위치는 요 텍스트 탑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프로그램 번호인데요. 여기는 저는 프로그램 번호를 5에 3322.nc로 저장되게 하겠습니다. 3322 저장 누르고 이제 NC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3322.nc로 일단 바탕화면에 일단 데스크탑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결합 포스트 프로세스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연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뭐 막대 그래프다 그죠? 연산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에서 G코드를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 수정하면 되겠죠. %d EOB 지우고 여기도 EOB 이렇게 지우고 프로그램 3322로 했으니까 사용한 공구 목록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됐고요. 그 다음에 G17 뭐 이런 식으로 G코드 나오고 필요하다면 뭐 원점을 가도 되겠지만 원점 안 가도 되고 여기서 조금 뭐 공정상 여기 평엔드밀 좀 불러넣는 것도 나쁘진 않죠. 요거 페이스 커터잖아요, 그죠? 페이스 커터 그다음 평엔드밀 맞죠? 이게 표면 가공, 요거 이제 곡면 황삭의 포켓 가공이니까요. 자, 이렇게 가고 안전 높이고 여기까지. 요까지가 이제 지공공으로 내려오는 곳이죠. 예,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공공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HZ10에서 요 Z0까지는 요 속도죠. 예, 그쵸? 예, 그래서 Z 쪽에도 이 피드 값을 줘야 된다고 페이스 커터 아까 얘기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맞죠? 그럼 요 값 그대로가 다시 계속 이제 적용이 되죠. XY 방향으로 가공될 때. 자, 그럼 이렇게 오게 되면 평행대밀이고 얘도 대기 공구를 이렇게 좀 시켜놓으면 뭐 좋겠죠. 요거는 이제 요 공구 가지고 이제 자동 중삭하고 정삭할 거니까 대기 공구 시켜놓고 요것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걸 따라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나머지는 이거 장비에 맡겨야 되죠. 그죠? 예, 세팅을 잘하고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 컨트롤 F 눌러서 여기 T3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T3가 하나가 있고 다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정삭 부분이네요. 여기가. 이 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정삭 F350에 S3800 적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정삭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스켈롭 가공이 여기서 이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다시 이거 띄워서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머신센터 기계 가공용 마스터캠 3차원 캠 가공 작업을 진행했고요. 공정은 표면 가공, 포켓 가공, 자동 중삭, 스캘롭 가공으로 이제 정삭 가공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기계 가공 기능장 공개 도면 6번을 활용했다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